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7회 2부 해외 축구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요. 네, 저희가 지금 녹화를 스케줄 사정상 지금 화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 있을 리그 토트넘과 맨시티전이 있는데요. 그 경기도 저희가 뭐 확인하지 못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석 때 축구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팬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가족들이랑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마 뭐 주중 리그컵은 저희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네, 그렇죠. 이 영상이 업데이트 되겠습니다만 특히 맨시티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빅카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2골에 의해서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맹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내심 저희는 이제 월드 클래스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네. 발전의 여지가 있고 많은 큰 빅 경기들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월드 클래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경기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최소화시키면서 월드 클래스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의원님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보고 본받아야 될 과거의 롤모델, 롤모델, 그 선수의 장점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5선수씩 뽑아보자. 그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하고 5명씩 뽑아왔는데 겹치는 선수가 1명 정도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예. 저도 머릿속에 생각을 했던 분이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손흥민 선수가 지금 많은 역할을 부여를 받고 있고 기회를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선에서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또는 이제 윙포워드 역할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 같고, 또 최전방 공격수 역할, 유로파리그에서는 이제 원톱 역할도 수행을 했습니다. 지로톱 같은 움직임도 수행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2선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고향 선배입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 그렇죠. 이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네, 춘천. 네. 고향 선배로서 이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네, 하고 추천해주는 경기는 카카 선수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 특히 시간이 없으면 2006-2007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준결승 2경기를 다 봐라. 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2선에서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허리라인에 뭐 델리알리가 있던 누가 있던 패스 공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플레이를 전개시켜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아직 피지컬적으로 물리적으로 뒤에서 건장한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할 때 밸런스를 좀 잃고 노련미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 선수 플레이들을 좀 유심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것을 벗겨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일단은 퍼스트 터치입니다. 그래서 카카 선수가 항상 주위를 보고 등을 약간 지는 상황입니다만 중앙에서 피를로 선수가 됐던 누구 선수 패스를 받을 때, 그럴 때 퍼스트 터치로 어떻게 선수를 벗겨내는지, 제압을 하는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2선 사이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보고 움직임 타이밍을 가져가서 공간을 잡아서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것을 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간결하게 카카 선수가 원터치로 내주고 측면 배우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그래서 어떻게 찬스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 그 경기만 봐도 카카 선수 장점들이 많이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 움직임과 유사한 그런 동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원톱과의 연계 시에, 공격 전환 시에 이 카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손카카라는 말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손카카라는 말도 있었고,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또 카카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렇죠. 당시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카카 선수를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2분 중에 한 분이 카카예요. 저 같은 경우는 2선에서 뛸 때의 가장 롤모델은 역시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 선수다. 그러니까 이제 베일 선수가 특히 측면이 아닌 센트럴 베일 소리를 들었을 때, 센트럴 베일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주변에 뭐 아데바요르라든가 뭐 데포라든가
댐시라든가 뭐 시그루드손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베일이 이제 센트럴한 중앙 쪽에서 뛰었을 때 EPL에서 2선에서 뛰었을 때 가장 위력적이었던 네. 최근의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중앙에서 뛰었던 그 당시에 베일이거든요. 게다가 팀도 똑같죠. 베일 선수가 그 시절에는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넘버원 아니었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당면한 EPL에서 그 위치에서 가장 잘 뛰었던 롤 모델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그 위치에서는 저는 베일 선수를 뽑았어요. 네. 두 번째 저 선수는요. 아마 어린 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네, 클라우디오 카니자입니다. 바람의 아들 카니자. 아까 뭐 카카 선수도 물론 전성기 시절 보란 얘기입니다. 잘 못했던 시절 말고 밀란 시절 보란 얘기고 2006, 2007 시즌. 카니자도 전성기 시절을 보란 얘기입니다. 89년부터 92년 사이. 네, 세리아 한창 전성기 때 아틀란타 시절. 그리고 90년 월드컵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 카니자 선수의 장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경기 보면 안 됩니다. 로마 시절에 코카인 복용하고 막 이를 문제를 일으키고 출장 경기 당하면서 망가지고 그 이후의 경기 보면 안 됩니다. 딱 그때. 카니자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또 좌우 윙어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발을 또 가리지 않고 슈팅을 또 많이 쐈습니다. 그래서 카니자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장점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에서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은 온더볼 상황과 오프더볼 상황에서 자신의 장점, 손흥민 선수도 최대한 장점을 잘 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장점인 이 스피드를 활용한 그러한 플레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전환 시에 이 온더볼 상황에서는 카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원터치를 일단 내주고 자신은 항상 공격 방향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움직임을 항상 보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원터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볼을 오래 갖고 있을 때 카니자 선수도 1대1에서의 테크닉이나 기술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손흥민 선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간결하게 주고 빠르게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장점을 살려라. 공격 방향으로 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측면으로 또 카니자 선수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그럴 때도 공간이 났을 때 스피드를 활용해서 그대로 치고 갈 타이밍인지 저돌적으로 아니면은 원터치로 주고 갈 타이밍인지를 아주 잘 판단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카니자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도 아마 경기를 보면 조금 볼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이 없는 오프더볼 상황에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효율적인데요. 수비진 형태를 카니자 선수는 항상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측면 배우나 또는 상대 대각선 침투 공간을 찾아서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서 출발을 합니다.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스타트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발 빠른 선수 중에서 전성기 때는 거의 최상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의 정확도나 결정력은 오히려 카니자보다도 조금 앞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장점을 보고 찾는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최전방 공격수로 갔을 때 카니자 선수의 움직임 그때 사는 움직임을 조금 보면은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에서 주력과 포지션적인 측면 약간만 바꿔서 저는 지금 있는 선수 중에서 롤 모델 토마스 밀러 선수. 네. 아, 또 최근의 밀러. 네. 토마스 밀러 선수인데 이 밀러 선수의 장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전에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볼 없을 때, 네. 볼 있을 때 그 움직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의 동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패스가 올 수 있도록 움직임을 해주는 네. 선수가 토마스 밀러 그렇죠. 선수이고 그리고 이 토마스 밀러 선수가 워낙에 이제 공간 잘 찾아 들어가서 골 많이 넣고 이런 걸로만 너무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뮌헨에서는 로벤이라든가 리베리와 같이 있다 보니까는 이 선수의 기본기라든가 드리블 돌파 이런 것이 조금은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드리블 돌파나 그런 능력도 꽤 수준급 이상으로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마스 밀러 할 때 드리블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2선 내지는 뭐 스트라이커까지 가세가 됐을 때도 모든 부분에서 거의 무결점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볼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드리블 치고 들어가는 능력도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고 말씀해 주셨던 볼 가졌을 때 볼 안 가졌을 때 그 효율적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의 장점을 조금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토마스 밀러 선수를 꼽았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제 기억에는
아주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실력은 대단한 선수로 네.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주 충분히 동감합니다. 네, 이 선수의 장점을 잘 좀 네. 한번 흡수를 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저의 좀 롤모델 삼아야 될 선수 호나우두입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두. 바르셀로나 시절에 브라질 대표였던 호나우두입니다. 네. 아니 호나우두를 어떻게 손흥민 선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호나우두의 이점을 조금 보고 손흥민 선수가 좀 참고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하나는 앞선에서 전환 시에 다시 공격으로 갈 때 수비수들을 피해서 항상 호나우두 선수는 수비수들을 피해서 사선으로 공의 위치를 보면서 앞으로 들어갈 공간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그런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퍼스트 터치를 하는 선수가 호나우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가 특히 공격진으로 지공시에 앞선에 들어갔을 때 좁은 공간이지만 그 상황에서 패스를 받을 움직임을 할 때 호나우두 선수의 움직임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본인이 스피드를 달고 앞쪽으로 퍼스트 터치를 슈팅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퍼스트 터치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대각선으로 접고 슈팅을 왼발이나 오른발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역시 호나우두 선수가 어떻게 퍼스트 터치를 해서 바로 타이밍 맞게 슈팅을 가느냐 그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최근에 준 거 슈팅이 많이 블로킹에 막히는데요. 제가 보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 타이밍 호나우두 선수의 이 플레이를 보면 그러면 조금 그런 퍼스트 터치 슈팅을 할 수 있는 퍼스트 터치에 대한 부분에서 본받을 점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호나우두 선수 바르셀로나 시절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트라이커 하나 해야 되겠네요. 안드레이 셰프첸코 선수. 네, 셰프첸코도 저도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셰프첸코 네. 선수는 첼시 때부터는 보시지 마시고 첼시에서 77경기에 22골이에요. 제가 네. 적어왔는데 절대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디나모 키예프에서 249경기에 124골, 밀란에서 322경기에 175골을 넣었어요. 그 시절까지. 셰프첸코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모방하기에는 더 좋은 롤 모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셰프첸코 선수도 전성기에 일단 주력이 아주 좋은 선수였고 그리고 프리킥도 예전에는 직접 처리할 정도로 또 슈팅 능력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대포할 네. 같은 선수였고 그리고 이 선수가 좁은 지역에서 수비수들이 막아설 때 어떻게 슈팅 타이밍을 잡고 또 그 상황에서 개인기와 몸싸움을 약간 섞어가면서 수비수를 어떻게 물리치고서 슈팅까지 가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프첸코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주력이라든가 슈팅력 여기에 손흥민 선수보다 저는 좀 더 이 선수가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결국은 수비수들이 좀 막아서는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뺏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로킹 안 걸리면서 슈팅까지 가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는 이 셰프첸코 선수가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셰프첸코 선수는 몸으로 비비면서 수비수를 제껴버리는 그렇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셰프첸코가 기술과 피지컬을 동시에 사용해서 수비수를 어떻게 벗겨내고 슈팅까지 강력한 또 슈팅까지 이어가는지 그 예전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스피드와 슈팅력에다가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페널티 박스 안에 정말 밀집 지역에서 수비수들을 이겨내는 고 플레이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셰프첸코 선수를 한번 좀 닮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기 세브첸코 닮으면 특히 라인을 파괴하는 라인 그런 깨는 것도 움직임도 아주 좋은 또 선수예요. 정말 닮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의 네 번째 선수는요 차범입니다. 네, 차범근. 네. 어떤 부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냐? 저는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네. 물론 손흥민 선수와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 양발 슈팅을 다 무조건 잘 때리고 그리고 스피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차범근 감독의 선수의 시절의 히트맵도 오른쪽과 중앙이거든요. 네. 윙 또 중앙 이동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됩는데 물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이 전체적으로 1차 압박 상당히 강건하게 많이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열심히 하고 팀에 전체적으로 동기부여나 에너지를 주는 건 좋습니다. 특히 후반 시작할 때 엄청나게 압박해서 키퍼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적극성도 좋은데 집중력 있게 효율성을 가져라. 네, 차범근 감독이 상당히 그 부분을 잘했거든요.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압박을 하거나 또는 힘을 내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1차 압박 시에 각도를 잡아주는 뭐 그 정도의 선에서 방해를 해주는 효율적인 움직임 속에서 진짜 압박을 해야 될 때는 또 압박을 하고 또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할 수 있는 그런 90분간의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차범근 감독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노련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히 템포가 빠른 프리미어리그에서 체력적으로 90분간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범근 감독이 어떤 그 상황 공격적인 상황이 있을 때 거침없이 빠르게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저돌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을 넣기 위한 저돌성 돌파를 하기 위한 저돌성 그런 부분을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조금 차범 감독에게 또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차범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가 많은 또 롤모델을 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차범근 감독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의원님도 또 저는 꾸준함과 평정심. 그렇죠. 그게 또 차 관리에 대한 감독님이라고 부분이죠. 뭐 아까 네. 집중력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차 감독은 꾸준했거든요. 그렇죠. 네. 독일에서 꾸준했었고 그리고 정말 카드 안 받는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에게 집중 견제로 반칙을 당할지언정 차범근 감독이 카드 받지는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네. 제가 차범근 감독은 선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런 것까지 닮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의욕을 많이 앞세우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리그 일정은 깁니다. 그래서 후반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90분간 이제 조금 경기 감각을 쌓다 보면은 노련하게 뛰어야 될 때와 안 뛰어야 될 때를 효율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서 딱 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완비가 되면 꾸준하게 자신의 어떤 플레이를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님의 네 번째 선수는 누군가요? 아스날의 레전드. 네. 인데 끝은 좀 기분 안 좋았던 로빈 반페르시 선수. 조금 의외네요. 네. 반페르시 선수도 어렸을 적에는 윙어였습니다. 그렇죠. 윙어였다가 네. 이제 페노르트 시절에. 벵거 감독 휘하에서 이제 전문 공격수처럼 이제 뭐 변신이라고 하면 이제 변신을 한 그렇습니다. 선수죠. 그런데 수비수들 네. 사이의 공간을 대각선으로 침투해서 네, 네, 네. 골 기회를 잡는 능력.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공격수 골잡이들 중에서는 반페르시 선수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 사이의 공간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파고들어서 패스를 받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반페르시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원터치 발리 같은 거에 엄청나게 능해요. 그렇죠. 이 기술 하나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현대의 공격수 가운데 반페르시 선수를 저는 거의 탑급으로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클럽 동안 EPL에서 넣은 골수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맨유 있을 때 넣은 골수보다 그렇죠. 많죠. 네. 경기당 골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페르시 선수가 갖고 있었던 특히 수비수들 사이의 공간을 파고드는 능력과 날아온 볼에 대한 첫 번째 임팩트를 가하는 능력.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해낼 수 있다면 골수가 손흥민 선수가 네. 훨씬 더 늘어나지 그렇습니다. 않겠나라는. 네. 그러니까 달려 들어가지 않고도 공간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아주 가볍게 원터치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반페르시 선수에게 좀 배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만약에 보완이 되면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네. 월드 이렇게 되면 클래스라기보다는 갤럭시 클래스가 될 갤럭시 수도 클래스가 있죠. 되는 여기 거죠. 지금 네. 뭐 차범근, 호나우도, 카니지아, 카카, 저는 셰프첸코, 토마스 밀러, 베일, 반페르시잖아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손흥민 선수의 평소 롤 모델이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네. 저도 호날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날두 선수가 지금 말씀해주신 네 선수의 장점을 다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또 호날두이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따라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드리블 치다가 방향 전환해서 이제 접고 들어갈 때 그 동작 같은 거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미 호날두 선수를 매우 모방을 하고 있고 호날두 선수를 뭐 최종적인 롤 모델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지금 또 아주 당대 아주 정상에 올라 있는 호날두 선수처럼 되면은 정말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호날두 선수를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선수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흡수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아마도 호날두의 위치에 가는 길은 조금 네. 더 단축될 수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좀 손흥민 선수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롤 모델 또 특정한 시기죠. 그 선수의 전성기 시절. 뭐 일부는 이제 몇 경기를 추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글쎄 앞으로 올 시즌 이제 한 경기를 치르고 아직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 팬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월드 클래스 한 명 나와주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